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죠. 야, 일본이 도대체 2022년 12월에야 그럼 이걸 나서? 야, 쟤들은 그럼 그동안 어디 살다 온 거냐? 우리는 지금 6.25 후에 70년 동안 북한을 향해서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는 중국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고 상호 확증 파괴 고슴도치, 미친 고슴도치로 스스로를 키워왔는데 일본은 그럼 이때까지 탱자탱자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는 게 일본의 군사력이라는 게 일본 땅으로 접근한 적의 함정과 비행기를 물리친다. 일본 땅에 접근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 이지 적의 공격 원점을 타격한다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군사력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미국이 야, 너희는 적의 공격 원점을 타격하면 안 돼. 라고 미국이 저걸 제한을 안 걸었어요. 미국은 오히려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일본한테 적의 공격 원점을 타격할 군사력을 갖춰라라고 권해왔죠. 일본이 이때까지 안 한 거예요. 수십 년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얘들은 도대체 일본의 자민당 주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이야? 이걸 우리가 까봐야 된다고요. 그걸 까보면은 거의 소름이 끼쳐요. 그게 반일이에요. 우리가 자민당 주류의 근성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반일이에요. 진정한. 그 근성을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쟤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냐. 쟤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냐. 자, 이제 퀴즈 하나입니다. 서방에 있는 국가들 중에, 선진국 중에, 자유진영 중에 대만은 중국 땅 맞아요 라고 제일 먼저 선언한 데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언제 선언했냐? 1972년 9월 29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만은 중국 땅 맞습니다라고 미국도 선언 안 했고요.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고만 표현하지 대만이 중국 땅이다. 영토의 온전성, territorial integrity. 지금 젤렌스키가 영토의 온전성 주장하잖아요. 영토의 온전성을 주장하는 순간 돈바스 지역, 크리미아 지역까지, 즉 다시 말해서 이번 2022년 침공 때 밀려난 데 말고 2014년 침공에 의해서 러시아로 넘어간 돈바스와 크리미아까지 수복해야 된다. 그 뜻이 돼요. 테리토리얼 인테그리티, 영토의 온전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토의 온전성,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고 대만까지 포함하는 영토의 온전성을 갖고 있다. 영토의 온전성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영국도 미국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일본만 인정했어요. 언제? 무려 50년 전에. 그것도 누가 가서 인정해 줬냐? 지한파 타나카. 72년 9월 29일 날 타나카가 중국에 가서 주은래를 만나서 중일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합니다. 이게 중일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일본은 비공식적 무역과 인적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중일 공동 커뮤니케 3항이 딱 이럽니다.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분리될 수 없는 영토임을 확인하는, 영토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일본은 충분히 이해하며 그 입장을 존중한다. 영국도 저런 구절 없어요. 미국도 저런 구절 없습니다. 관계 정상화할 때. 일본만 있어요. 제일 먼저 하면서. 그것도 72년도가 제일 먼저 한 나라들이거든요. 6항 보세요. 주권 및 영토적 온전성 및 상호 비침략 및 상호 내정 불간섭 및 상호 평등 및 상호 이익 및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따라 3항에서 대만이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분리될 수 없는 영토임을 인정한 다음에 6항에서 영토적 온전성을 인정하잖아요. 대만 먹어라 이 소리예요. 대만이야말로 반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간첩인 국민당에 나서서 일본은 섬기고 반한 감정을 불질렀어요. 중국의 공작 오다 받아서 마행주가 특히.
이 또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서방 선진국이 중국과 손잡고 반패권 선언을 합니다. 이게 1978년 중일 우호 평화 조약입니다. 1조 1항은 영토의 온전성 또 반복하고요. 그래서 주권 및 영토의 온전성 등등에 대한 상호 존중의 원칙에 그렇게 이제 노가리를 풀고요. 2조에 가면 느닷없이 무슨 제3세계 국가들의 선언, 무슨 그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특정 국가들의 패권 추구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게 선례가 돼서 그로부터 1년 후에 미중 관계 정상화 커뮤니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야, 그러면 영국은 이런 짓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영국은 72년도에 영중 관계가 정상화되고요.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86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중을 해서 등소평을 만납니다. 그런데 72년도에 영중 관계 정상화했을 때 일본과 시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커뮤니케에 보면 대만을 중국의 분리될 수 없는 영토라는 중국의 주장이 무슨 소린지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중국이 런던 시장, 금융시장에 진입하려면 너희 1949년 이전 중국을 너희가 승계한 거니까 1949년 이전 중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그거 너희 모두 상환한 다음에 런던 금융시장에 들어와라 그래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도 다시 이 불씨에 살아나고 있거든요. 1949년 이전에 발행한 중국 그 정부의 국채가 지금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게 1조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의원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그 1조 달러랑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채 한 8, 9천억 달러 되거든요. 그걸 상계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얼마나 당당해요. 아까 일본과 비교하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이 그러면 중국을 의식해서 한 짓이 72년도에 뭐 철이 없어서 그렇게 저거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네다바이 당해서, 중국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 나올 수도 있고, 또 78년도에, 그 중일 우호 조약도 뭐 철이 없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행보들을 보면, 아니야. 얘들은 좀 달라. 라는 생각이 퍽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영해 축소죠. 77년도에. 이게 77년도에 정해진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본의 핵심 전략적 해협의 영해 4군데를 12해리에서 3해리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동해와 일본 근해를 오픈해주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갖고 오죠. 자, 77년입니다. 72년도에 중일 관계 정상화, 78년도에 중일 우호 협정, 77년도에 영해 축소 딱 맞잖아요. 그런데 영해 축소하면 자기들만 하지 여기에 쓰시마 동서 양측이 포함돼요. 쓰시마 동쪽만 하지. 쓰시마 서쪽은 또 우리 부산 김해랑 마주 보는 데 아니야. 우리는 지금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 할 때 저때 이제 몰려가지고 우리가 유신할 때거든. 1차 오일 쇼크 터진 다음이고 2차 오일 쇼크 다가오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저 짓을 한다고. 그때 축소한 게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에 소야, 그 다음에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스가루, 그 다음에 큐슈 남단의 오스미, 그 다음에 스시마 섬의 동서 양쪽 수로. 이게 부칙인데요. 부칙 2조가 이렇습니다. 당분간 소야 해협, 스가루 해협, 스시마 해협, 동편 물길, 스시마 해협, 서편 물길 및 오스미 해협을 특정 해역이라고 한다.
특정 해역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 즉 12해리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 해역에 관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3해리의 선 및 이것과 접속해 그려지는 선까지의 해역으로 한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예, 저기 이등병 그려놓는다. 맨 위에. 저기가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의 소야 해협입니다. 그 다음에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스가루 해협입니다. 그 다음에 큐슈 남단의 오스미 해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스시마 동쪽 물길, 그 다음에 스시마 서쪽 물길. 스시마 서쪽 물길은 저희 부산 김해랑 마주 보는 데입니다. 저렇게 해서 해협으로는 대충 한 너댓 개 이렇게 이제 영해를 축소한 거예요. 그러면 저 빨간 게 이제 그 중국 전함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걸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은 러시아 전함이 돌아다니는 걸 그린 거예요. 저 짓을 저질렀어요. 77년에. 한상 거하게 차려가지고, 모택동도 돌아가셨겠다. 모택동이 이제 76년에 죽었잖아요. 이제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한상 근사하게 차려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갖다 바친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지금 제가 세 가지 들었습니다. 전 세계 서방 국가 중에 좀 힘 좀 제대로 쓰는 서방 국가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의 제일 유일하게 대만은 중국의 부속 영토이고 영토의 일부분이고 그 영토의 온전성을 우리 일본이 인정한다를 쓴 나라예요, 저 나라가. 그리고 78년에는 반패권 선언을 함으로써 그 중국과 앞으로 뭔가 이렇게 문서를 쓰려면 반패권주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반패권이라 그러면 미국과 소련을 정의한 거거든. 그걸 이제 박아놓으니까 특히 미국을 겨냥한 거죠. 박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쓸 수밖에 없죠. 미국도 썼어요. 그래서 앞에 선례가 있으니까. 79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이 79년에 미국이 일본과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거든요. 그때 저 구절 들어가 있어요, 미국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7년에 저렇게 영해를 축소해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 너희 뭐 먹어라 이거지. 그리고 한국 너희 뭐 먹어라 이거지. 우리는 중국 키워주겠다. 오케이, 중국만 키워주면 그래도 다행인데. 네. 일단 여기서 미국과 좀 비교를 해보죠. 관계 정상화가 미국보다 7년 빠릅니다. 미국은 79년이고 일본 72년이고요. 일본은 타이완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고 영토의 온전성을 중국이 관철시킬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근데 1979년 미국은 1979년 미중 공동 커뮤니케에 타이완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영국은 몰려가지고 언급은 하는데 그건 네 주장이고 나는 거기에 동의는 안 해 이래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일본이 타이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타이완 사람들은 식민지배 당했지만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없죠. 거긴 창씨개명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씨를 내려주셔서 성은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타이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적인 전체가 다 창씨개명이 아니에요. 상류층만 창씨개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큰 성은을 입었다고 반응이 그렇게 나왔던데요, 타이완은. 그런데 타이완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그냥 제물로 딱 갖다 바친 거야, 중국 공산당한테. 그래서 타이완을 보호하는 보안 법률이 없어요, 일본에는. 미국은 79년도에 미중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타이완을 보호하는 보안 법률을 만들죠. 그게 대만 관계법, 타이완 관계법이죠. 타이완 Relations Act. 미국이 그때 대통령이 참 뭐 같은 대통령인 카터인데도 그 정도는 해요. 하도 들고 일어나니까. 여론과 의회가. 돌이켜보면
79년보단 72년이 중국이 힘이 더 빠졌을 때예요. 당시 중국은 중소 분쟁 및 문화혁명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72년도에 테이프 커팅을 하면서 영국은 72년도에 테이프 커팅하면서 홍콩을 지켜냈잖아. 그래서 반환도 굉장히 늦게 하는 걸로 100년 다 차서 하는 걸로 하고 반환한 다음에도 일국 양제한다. 홍콩이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을 깨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넣었죠, 영국은. 그런데 일본은 타이완을 내다버리면서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시 중국은 중소 분쟁 및 문화혁명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뭐로 해석을 해야 되냐? 중국 공산당, 중국 좋아. 그래서 세상 좀 시끄럽게 해봐. 그래야 미국이 기가 좀 꺾이면서 팔이 하나쯤 분질러질 거고, 그래야 우리 일본이 좀 다시 힘 좀 쓸 거야. 이러한 자민당의 우파 몽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심각한 게 있죠. 72년도에 중일 관계 정상화가 있기 전에 13년 전부터 59년부터 84년까지 25년 동안 제일동포에 약 10만 명이 북송되잖아요. 그럼 그게 왜 59년이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 5, 6년경부터 미일 방위조약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미일 방위조약, 1차 방위조약은 제가 조 박사님이랑 조뱅을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살벌합니다. 제1차 방위조약은요. 일본 정치가 불안정하면 미국이 도쿄랑 교토랑 오사카 길거리로 나가서 미군 탱크랑 미군이 나가서 판정리한다. 그게 돼 있어요. 그게 완전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제1차 방위조약은.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가 아니운이다 이거죠. 60년에 고구절이 빠져요. 중요한 변화는 고구절이 빠져요. 그 대신에 확실하게 박은 게 뭐냐면 주일 미군은 일본 외에 다른 지역으로 출동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를 쓸 수 있다. 그게 들어가죠. 그게 60년 개정입니다. 덜레스 국무장관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저거 못 고쳐라고 개겼어요. 그 범털 중에 범털이거든요. 공화당 인맥인데 워낙에 파워가 세서 민주당 쪽 정부에서 계속 일을 많이 했잖아요. 트루만 때도 핵심이었고. 그리고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 뒤에서 힘을 많이 써준 사람일 거예요. 그때 아이젠하워 때 국무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덜레스가 숨지기 전까지는 현역은 아니지만 워낙에 여론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이 못 고쳤어요. 덜레스가 죽자마자 1960년에 2차를 한 거예요. 2차 때 그 구절이 빠진 거예요. 즉 일본이 이제 나라꼴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미국 안에서 계속 개정을 추진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59년쯤 되면 이제 2차가 된다는 걸 알아. 우리가 나라꼴이 된다는 걸 알아. 그거 아는 상태에서 저지른 대형 사고가 제1교포 북송입니다. 이건 아베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으로 수배를 받다가 무슨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재무계통이에요. 재무상인가 그랬어요. 전쟁 때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전범이 아니라 전체 기업과 군대와 정부를 다 하나로 얼버무려 가지고 전쟁 기계를 만든 거지. 돈과 피와 총이 돌아다닐 수 있게. 그래서 A급 전범으로 수배받다가 아마 메가다였을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일본 수습하려면 그렇게 시스템 짤 줄 아는 그런 인간 하나 필요해. 그래서 그때 수배를 풀고 복권을 시켜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50년대 말에 수상이 된 거예요. 기시가. 그러면 50년대 말이면 이미 일본은 알아요. 이게 북한이 어떤 상태의 나라라는 걸 알아. 그리고 전쟁이 한반도에 있었잖아.
그런데 제일교포 북송을 허락을 한다고. 나중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을까봐 일본 적십자사를 내세워서 인도적 차원에서 고향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북송을 해요. 25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탈북하신 분들 중에 집안 내력이 제일교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성분이 안 좋아서 입당도 못하고 그냥 그래도 무슨 화이트 칼라로 지식인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 왜 그러냐? 왜 총살을 시키거나 집단 수용소를 안 보내고 그래도 학교로라도 졸업하게 하고 숨쉬고 살아도니까 왜 하냐? 계속해서 일본에서 송금을 받거든.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탈북자들, 그 양반들 계속 송금하잖아. 그러면 1년에 한 사람이 지금 돈 비슷하게 해서 만약에 400불씩 한 달에 1년에 5,000달러를 받는다. 이 사람들의 평균적 북한 주거 기간이 얼마나 되냐? 59년에 시작해서 84년에 끝나거든요. 그럼 중간을 잡으면은 한 71, 2년 되겠죠. 평균 주거 시간이 북한 거주 시간이 지금 50년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50년 넘어서 52년 곱하기 10만 명 곱하기 5,000불 하면 지금까지 원금만 260억 달러입니다. 30조 원. 북한 경제는요, 이 돈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아닙니다. 하나는 제일교포 10만 명, 북송 제일교포 10만 명 인질빨대. 다른 하나는 소련에서 삥 뜯은 거.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삥 뜯은 거. 그래서 북한이 돌아간 거예요. 이게 조청년 쪽에 빨대, 조청년 빨대, 소련 빨대, 중국 빨대. 그럼 이 조천원 빨대를 만들어준 게 이게 제일 안정된 빨대거든. 이게 있으면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 뻗댈 수가 있다고. 이 안정된 빨대를 누가 만들어줬어? 일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10만 명이 지옥으로 들어갔으니까 반인류 범죄고. 그래서 진정한 반일을 하려면 소련과의 관계,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자민당이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라는 제대로 된 반일을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징용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그분들 자신의 해원을 위해서 반일을 하시라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들, 그 후에 난 사람들은 전후 일본 자민당 우파의 그 몽상에 찌들은 그들의 행태를 제대로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좌빨들은 그걸 안 해요. 그럼 이른바 우파니 보수니 무식한 건지 안 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 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이게. 이게 제가 최초일 거예요. 일본의 그 전후에 일본이 저질러 온 걸 국제지정학이랑 맞춰가지고 도대체 자민당 또라이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이야? 그래야 제대로 된 반일을 하죠. 좀 제대로 된 반일 좀 하자고. 무슨 후쿠시마 무슨 그 처리수 방류 가지고 되도 않는 거 가지고 행패 부리지 말고. 아유 참 나 조잡해갖고.